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그림은요.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를 요청하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요청이 처리가 돼서 리스판스가 전송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요약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뭐 컨트롤러, 비즈니스 레이어, 퍼시스턴스 레이어, 도메인, 프리젠테이션 레이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요. 저희가 앞으로 프로젝트에서 이클립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 구현을 하게 될 클래스 혹은 JSP 파일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백엔드에서 백엔드라고 하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고 리스판스를 전달받아서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들 보여지는 부분들 그 뒤쪽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기까지 뒤쪽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백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할 거고요.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자바 시간에 사용했었던 오라클 11G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뒤쪽에 그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은 뒤쪽에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어떻게 연결을 할 건지 그리고 JDBC의 단점이 무엇이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그림 잘 봐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게 될 구조예요. 컨트롤러 패키지가 있고 컨트롤러 패키지에서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서비스 패키지에서 서비스 클래스를 만들 거고 처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DAO 클래스에서 DAO를 할 거고요. 그러면서 JSP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되셨죠? 네, 요 그림 잘 봐주시고요. 그 내용들은 뒤쪽에 있다라고 요 내용이에요.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이 그림 잘 봐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우선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거는 바로 지금과 같은 카페와 같은 이런 형태의 이런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클립스에서 열려져 있는 파일들이 있으면 다 닫으시면 되고요. 닫으시면 되고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New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선택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서 보고 계신 게 패키지 익스플로러로 보고 계세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로 보고 계세요? 네. 프로젝트로 보느냐 패키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여지는 메뉴가 조금씩 달라요. 보여지는 메뉴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확장했을 때의 이 모습도 조금씩 다릅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패키지로 보느냐 프로젝트로 보느냐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요. 지금 저는 패키지 익스플로러로 보고 있는데 혹시 패키지 익스플로러와 그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둘 다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윈도우스에서 메뉴가 쇼 뷰라고 있을 거예요. 쇼 뷰에서 보시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쇼 뷰에서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더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목록에서 프로젝트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있어요. 제너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선택하셔서 오픈이라고 하시면은요. 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살짝 달라지는 부분이 뭐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지금 보시면 src라고 하는 폴더가 자바 리소스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다고 이렇게 보여질 건데 사실은 자바 리소스라고 하는 폴더는 이클립스에 없어요. 그냥 바로 src라고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 구조는 얘가 실제 구조예요. 프로젝트가 얘는 지금 패키지 익스플로러입니다. 패키지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밑에 가지고 있는 폴더 이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프로젝트 밑에 이렇게 폴더를 보여주는 거고,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는 이클립스가 여기는 자바만 넣으면 되고 뭐 여기는 웹앱을 넣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뭐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패키지가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는 장점이 있고, 여러 부가적인 어떤 다른 것들은 좀 제거해서 안 보여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프로젝트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 아닌 장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사용을 할게요. 만들 때 이게 조금 그 JSP나 서블릿 같은 거를 생성할 때 저게 조금 편한 점이 있어서 그 프롬프트 메뉴에서 이런 메뉴에서요. 이런 컨텍스트 메뉴에서 그 좀 더 편리한 점이 있어서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개인의 취향인 것 같아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느냐, 패키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자, 일단 이클립스에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선택하시고요. 프로젝트의 이름은 JSP 5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고요. 이름은 JSP 5번. 여기 디폴트 로케이션 잘 봐두시고요. 지금 내가 만드는 프로젝트 파일들이 어떤 폴더에 저장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요거 잘 봐두시고,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야 소스 폴더를 찾을 수 있는지 봐두시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톰캣은 9.0 버전 사용하고 있고요. 톰캣 9.0인 경우에 다이나믹 웹 모듈의 버전은 4.0입니다. 이거 서블릿 버전을 얘기를 해요. 서블릿 4.0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다른 것들은 변경할 게 없죠. 변경할 거 없고 여기서는 넥스트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여기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디폴트 아웃풋 폴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수정을 할 거냐면 그냥 놔둘게요.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요거는 수정한 적이 없죠. 수정한 점이 없어서 사실은 바꿔주는 게 더 좋긴 한데 그냥 놔두고요. 넥스트 하시고 여기는 수정을 할게요. 여기는 웹앱이라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컨텍스트 루트는 JSP 5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루트는 웹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 디스크립터 배포 관리자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web.xml 요거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루트라고 하는 부분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로컬 호스트, 그 다음에 뭐 8181 이렇게 포트가 있죠. 포트 다음에 나오는 이름, 포트 번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컨텍스트 루트고요. 이게 보통은 프로젝트 이름인데 이클립스에서는 프로젝트 이름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하실 때는 여기를 슬래시로 바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트 디렉토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웹서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웹서버에 여러분들이 만드신 프로젝트가 배포가 될 거예요. 배포가 되는데 그 배포가 될 때 어떤 폴더에 JSP 파일이나 클래스 파일이 배포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컨텐트 디렉토리. 그 다음에 web.xml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프로젝트에 대한 세팅, 설정들을 해주는 게 web.xml. 그래서 이거 선택해 주시고 finish 하시면 되고요. 자, 구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부분은 어디만 수정하시면 되냐면 source라고 하는 폴더, src라고 하는 폴더와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이 두 개만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두 개만 하시면 되고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는 전부 다 뷰와 관련된 녀석들만 들어갈 거예요.
뷰와 관련된 녀석들. 다시 얘기하면 JSP가 있을 수가 있고요. 뭐 HTML을 우리가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HTML이 있을 수도 있고 CSS 파일이 있을 수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파일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혹시나 뭐 동영상을 사용한다거나 그러면 뭐 비디오나 뭐 mp3와 같은 이런 음악 파일들 그런 것들이 화면에 보여지기 위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웹앱 밑에 있을 거고요. SRC는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패키지를 여러 개를 만들 거예요. 여러 개를 만들 건데 모델 패키지, MVC에서 컨트롤러 패키지, 요청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서비스 패키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DAO 패키지. 그러니까 퍼시스턴트 레이어죠. 이런 식으로 패키지들을 만들어서 각각의 패키지 밑에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만들 거예요. 이런 구조로 만들게 될 겁니다. 되셨죠? 자, 우선 web.xml을 먼저 수정을 좀 할게요. web.xml에서 디스플레이 네임만 놔두고요. 웰컴 파일 리스트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이거 웰컴 파일 리스트 써본 적 없잖아요. 한 번 썼었죠.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웹 서버가 어떤 순서로 그 HTML이나 JSP 파일을 찾느냐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걸 썼었고요. 여기는 지울게요. 저 없애버릴게요. 저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거고요. 이 안에 뭐 파일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더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 작성하는 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요. SRC 폴더 있죠. SRC 폴더 밑에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만 먼저 좀 잡을게요. 데이터베이스 구조만. 자,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할 게 게시판에 글을 작성을 해야 돼요. 게시판에 글을 작성을 해야 돼서 SRC 밑에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뷰로 보면 뷰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바로 이렇게 그 패키지, 클래스, 패키지, HTML, JSP, 서블릿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패키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패키지는 뭐라고 할 거냐면 edu.web 여기까지는 회사 도메인을 거꾸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메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도메인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도메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델 클래스를 저장하는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델 클래스를 저장하는 패키지. 그래서 finish 하시면 되고요. 자, 패키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림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모델 클래스. 우리가 데이터를 정의하는 클래스죠. 데이터를 정의하는 모델 클래스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도메인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패키지 이름을 뭐라고 한 거냐면 도메인이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만들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이름은 뭐라고 할 거냐면 보드라고 하겠습니다. 보드. 게시판이란 뜻입니다. 게시판. JSP 5번 프로젝트고요. SRC 폴더 밑에 edu.web.domain이라고 하는 패키지. 그러니까 이것도 폴더죠. 저 폴더가 생길 거고요. 그 폴더 밑에 하위 폴더 밑에 보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나머지는 바꿀 거 없으시고요. finish. 자, 이 클래스의 목적은 MVC 아키텍처에서 모델에 해당하는 클래스.
해당하는 클래스. 다시 얘기하면 데이터 클래스다. 데이터 클래스. 데이터 클래스. 데이터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모양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 개의 테이블을 우리가 그 조인을 해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델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의 테이블을 조인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모델 클래스를 설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클래스 하나에 대해서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테이블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테이블 하나가 클래스 하나일 수도 있고요. 테이블 하나가 모델 클래스 여러 개로 또 나누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구현하기 나름이에요. 구현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DB 테이블과 관련이 있다라고만 했고 1대1 매핑이다라고는 안 했어요. 모델 클래스를 부르는 용어가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VO라고 하는 용어도 있고 도메인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고 VO는 Value Object의 약자고요. 약자고 또 어떤 용어도 있냐면 DTO 기억나세요? DTO Data Transfer Object라고도 부릅니다. 모델 클래스를 부르는 다른 용어들, 모델, 도메인을 부르는 다른 용어들이 value object, 값을 저장하는 객체다. 테이블에는 뭐가 저장이 돼요? 데이터, 레코드가 저장이 되죠. 레코드는 뭘 가지고 있어요? 값들을 가지고 있죠. 테이블과 관련된 테이블에 하나의 레코드와 관련되어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value들을 저장하고 있는 객체여서 value object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객체다라는 의미로 DTO라고도 부릅니다.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객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메서드의 매개 변수, 파라미터나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이 보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서드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로 보드를 전달할 수가 있고 메서드의 리턴 값이 보드 타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데이터가 트랜스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A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B라는 클래스로 보드를 전달을 하고 B라고 하는 클래스가 A라고 하는 클래스로 B를 리턴을 해주고 이게 트랜스퍼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퍼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A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B라고 하는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할 때 메서드의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는 객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뭐 B라고 하는 클래스가 A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메서드의 리턴 결과를 리턴을 해줄 수가 있는데 리턴할 때 그 리턴 값이 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A 클래스와 B 클래스 사이에 서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TO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들 잘 기억해 두세요. 모델, value object, data transfer object. 네, 자 안쪽에서요. public, static, abstract 우리 배운 거 다 써볼게요. 클래스, entry. 자 이거 뭐냐면 내부 클래스 설계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클래스 안에서 클래스를 선언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자리는 멤버 변수를 선언하는 자리죠. 멤버 내부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멤버 내부 클래스이기 때문에 퍼블릭, 프라이빗과 같은 접근 제한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고요. 스태틱인지 아닌지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퍼블릭 스태틱이라는 얘기는 퍼블릭은 바깥에 공개되어 있다. 어떤 클래스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스태틱이라는 얘기는 보드가 생성되기 전에 이미 이 클래스라고 하는 정의는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드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엔트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만든 목적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들을 상수로 정의하려고 이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드는 자바의 클래스고 자바 클래스고 얘랑 관련이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테이블에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그 다음에 여기 abstract를 붙였죠. abstract를 붙인 목적은 뭐냐면 abstract의 의미가 뭐예요? 추상. 추상 클래스는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객체 생성이 안 되는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예요. 인터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추상 클래스는 그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추상이 아닌 클래스로 만들어야 생성할 수가 있죠. 앱스트랙트로 만들어버리면 생성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클래스의 목적은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상수들만 정의하는 거예요. 상수들만 정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앱스트랙트를 그냥 붙인 거예요. 추상 클래스로 만든 이유는 상수들만 정의하는 목적이어서 앱스트랙트로 정의를 한 겁니다.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안 붙이게 되면 생성자를 호출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안 붙이게 되면 생성자를 호출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럼 객체들이 막 생겨나요. 네. 그거를 막아버리자는 앱스트랙트란 거는. 추상 클래스로 선언한 이유는 생성자를 호출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객체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객체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앱스트랙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붙여도 되는데 안 붙이면 객체를 막 맘대로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막아버리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public static final string 상수를 정의하는 거죠. 자, 테이블 보드 자, 이렇게 상수를 정의를 할 거고요. 외부로 공개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객체 생성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스태틱을 붙인 거고요. 변경하면 안 돼요. 변경하면 안 되니까 final.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string. 이름은 테이블 보드. 자, 저희가 테이블 이름을 뭐라고 만들 거냐면 테이블 이름을 보드 S 이렇게 만들 거예요. 오라클은 테이블 이름을 대문자로 관리를 해서 그런 의미로 여기를 전부 다 대문자로 쓴 거고요. 사실은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보즈 이렇게 할 거고요. 이따가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저기 SQL 디벨로퍼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할 거예요. 생성을 할 거고요. 자, 구조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일단은 만들어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public static final string. 여기까지는 복사를 할게요. 전부 다 public static final string이 될 거여서 첫 번째 컬럼은 BNO라고 할 거예요. BNO. 자, 이거는 테이블 이름. 자, 이거는 컬럼 이름인데 무슨 컬럼 이름이냐면 글 번호. 이 글 번호가 뭐가 될 거냐면 프라이머리 키가 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기억나시죠? 프라이머리 키가 뭔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프라이머리 키가 있어야 그 테이블에서 유일한 레코드 하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글이 인설트가 될 때마다 자동으로 증가하는
그런 번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프라이머리 키를 또 만들 거고요. 오라클의 시퀀스를 이용을 할 거예요. 시퀀스를 이용을 할 겁니다. 나중에 글 번호가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ublic static final string 컬럼 글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타이틀이 있어야 될 거예요. 타이틀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글 제목이 될 거예요. 글 제목.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요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글 제목이 있어야 돼요. 옆에 번호는 지금 안 보이지만 글 번호는 안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얘네들의 글 번호가 있어요. 그죠? 글 번호가 있죠. 글 번호가 있어야 돼요. 글 번호가 글 번호와 글 제목이 있어야 돼요. 글 번호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컬럼이 있으면 될까요? 예, 테이블엔 아까 보시면 작성자 아이디가 있죠. 작성자 아이디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작성자 아이디가 있고 시간이 있고 여기는 뭐 조회수 같아 보여요. 조회수가 있고 그것만 있을까요? 제목, 작성자, 시간, 조회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글의 내용, 본문이 있어야 돼요. 본문. 컨텐츠라고 할게요. 컨텐츠. 이게 뭐냐면 글의 본문이에요. 글 본문. 내용이죠, 내용. 번호와 타이틀과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성자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유저 아이디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이름 자체도 유저 아이디 붙여버릴게요. 여기서는 유저 붙이겠습니다. 자, 이게 글 작성자 아이디, 글 작성자 아이디가 될 거고요. 나중에 테스트가 다 끝나고 나면 여기는 foreign key가 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foreign key를 만들지는 않을게요. 처음부터 foreign key를 만들지는 않을 거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그때는 얘가 foreign key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보드라고 하는 테이블과 그다음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컬럼이 유저 아이디가 될 거예요. 유저 아이디가 될 거고요. Public Static Final 컬럼 작성자 아이디 다음에 아까 시간이 있었던 것 같죠? reg dat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reg date 여기서는 언더스코어를 쓸게요. 언더스코어를. 이거는 작성된 글을 작성을 하거나 혹은 글을 수정한 최종적으로 수정한 시간. 글을 최종 작성하거나 수정한 시간이 될 거예요. 시간.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조회수가 있었어요. 조회수. 그럼 컬럼을 뷰 카운트라고 할까요? 뷰 여기 reg date, reg view, cnt 이렇게 하죠. 여기도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view, cnt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글 조회수, 조회한 숫자, 뷰 카운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냐면 댓글이 몇 개 달렸느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reply가 댓글이고요. cnt 라고 하시면 되겠죠. reply cnt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댓글 수, 댓글 개수. 이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테이블을 만들 때. 그러니까 테이블에 컬럼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컬럼들이 이렇게 좀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뭐 이런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저희가 이 기능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 어떤 첨부 파일이 있다고 한다면 첨부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컬럼을 만들 거냐면 attach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는 attachment라고 할게요. 컬럼 이름을. 얘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거냐면 첨부된 파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첨부된 파일이 저장된 위치, 그러니까 어떤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저희가 만들 테이블 구조입니다. 자, 테이블 모양이 그러니까 보드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 건데 이름은 볼즈. 여러 개가 들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얘는 게시글 하나예요. 보드는 게시글 하나. 그 게시글 하나가 여러 개를 저장하고 있는 게시글들에 대한 레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 이름, 그 테이블이 가져야 될 컬럼 이름들을 약속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무엇 할 때 사용이 될까요? 저 상수들은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SQL 문장 만들 때 저 상수들이 사용이 될 겁니다. 만약에 테이블을 수정을 하게 되면 테스트를 하다 보면 테이블의 컬럼 이름을 변경하거나 컬럼을 추가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혹은 삭제를 하거나. 그럼 SQL 문장도 바뀌어야 되죠. 만약에 컬럼 이름이 바뀌어버리면 그 컬럼을 사용하는 SQL은 다 찾아서 변경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상수로 정의해두고 있으면 SQL 문장을 일일이 하나씩 수정할 필요가 없이 여기 있는 값만 수정을 해버리면 이 값을 사용하는 모든 SQL 문장은 다 한꺼번에 바뀌겠죠. 그게 상수를 정의하는 목적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드 테이블에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멤버 변수로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을 멤버 변수로 만드는 거예요. 컨텐트, 유저 아이디, 레그 데이트, 뷰 카운트, 리플라이 카운트, 어태치먼트. 멤버 변수를 다른 말로는 필드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바빈에서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프로퍼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희 유즈빈, 자바빈 사용해 봤잖아요. 그죠? 자바빈에서 프로퍼티 그러면 멤버 변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멤버 변수. 자, 모든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자, 우선 글번호. 얘네들이 멤버 변수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멤버 변수가 되면 되는 거고요. 글번호는 데이터 타입이 뭐면 될까요? int, 비에노. 그 다음에 다시 프라이빗. 두 번째가 뭐예요? 글 제목이죠. 글 제목은 타입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스트링입니다. 타이트. 변수를 만들어 주실 때는 소문자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예. 뭐 여기는 대문자를 쓰든 소문자를 쓰든 상관은 없는데 자바 변수를 만드실 때는 자바의 코딩 컨벤션을 따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프라이빗.
자, 글 이제 본문이 있어야 돼요. 본문 타입 무슨 타입이면 될까요? 문자열이죠.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컨텐트. 그다음에는 작성자 아이디네요. 작성자 아이디. 작성자 아이디는 무슨 타입이면 될까요? 스트링입니다.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 자, 여기서는 제가 요렇게 할게요. 여기 대문자. 대문자. 유저랑 아이디 붙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글을 작성하거나 수정한 시간이에요. 작성하거나 수정한 시간. 무슨 타입이면 될까요? 날짜. 데이트 타입. 데이트.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고요. java.utilDate 하세요. java.utilDate. reg date. 컬럼 이름은 언더스코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resignation. register.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된, 등록이 된 날짜 그런 의미로 reg date 이렇게 한 겁니다. reg date. 타입은 날짜 타입이고요. 자, 그 다음에 private. reg date 다음에는 view count네요. 조회수. 조회수죠. 타입 뭐로 하면 될까요? int로 하면 되겠죠. int. view count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view count. 그 다음에는 댓글 개수죠. 댓글 개수. 자, 댓글 개수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private 타입은 int reply count. reply count. 자, 마지막으로 첨부된 파일 위치예요. 그러니까 폴더 경로만 저장을 할 거예요. 폴더 경로만 저장을 할 거니까 타입은 무슨 타입이면 될까요? 스트링 타입이면 됩니다. 그래서 attachment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테이블의 구조를 우리가 멤버 변수로 다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했고요. 사용되어지는 타입들 보시면 그렇게 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그 자료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뭐 숫자, 문자열, 날짜 타입 뭐 이런 정도예요. 그죠? 정수냐 실수냐 문자열이냐 날짜냐 이런 정도면 테이블을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뭘 만들어줄까요, 여러분들? 이제 멤버 변수 전부 다 프라이빗이니까. 객체를 클래스면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게 생성자가 있어야 되고, 프라이빗 변수들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되니까 게터와 세터 맞습니다, 그죠? 게터와 세터가 있어야 돼요. 쉬는 시간이 됐죠? 네, 쉬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생성자, 기본 생성자와 파라미터 전부 갖는 생성자 두 개만 만들어주세요. 디폴트 생성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중에 디폴트 생성자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멤버 변수를 갖는 생성자 두 개를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게터 세터 만들어 주세요. 이클립스 자동 완성 기능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